달담입니다. 벌써 1분기가 지나고 이제 4월이 됐는데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1분기 소회도 할 겸 저한테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저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한테 있었던 큰 일은 제가 스페인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스페인에서 한 6주 정도 푸드 디자인 에이전시 폰도라는 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왔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푸드 아트와 푸드 디자인을 좀 이제 넘나드는 그런 작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푸드 아트는 음식을 주제로 해서 그걸 이제 회화적으로 번역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고요. 푸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먹는 방식을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음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디자인하고 하나의 씬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두 분야가 다른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만의 작업 세계를 이렇게 좀 구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야가 한국에는 레퍼런스라든지 예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외국으로 이제 눈을 자꾸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나 푸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훨씬 다양한 분야의 이제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되기도 하고 정말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라던가 인사이트를 필요로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의 씬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 푸드 아트도 당연히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푸드 디자인을 조금 더 현장에서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푸드 디자인 에이전시들한테 제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미국도 하고 대만도 하고 유럽,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등등 다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연락이 온 데가 폰도라는 스페인 푸드 디자인 스튜디오였고 그쪽에서는 거의 상시로 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잘 돼서 완전 열정 넘치게 저를 소개했고 그들도 관심 있어 해서 제가 인턴으로 스페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인턴이 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부담이 없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고민도 사실 많이 하고 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선택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알겠다고 받아들이고 스페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뭘 했냐면 제가 이제 폰도에서 한 6주 정도 인턴을 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하는 인턴이랑은 좀 되게 달라요. 일단은 무급이다 보니 저도 제가 스케줄을 보고 안 된다고 하면 스케줄 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도 인턴한테 엄청난 프레셔를 주거나 하지 않아요. 정말 이제 배우러 온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엄청 막 뭔가를 해야 된다던가 성과를 내야 된다던가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에 도착했을 때는 가장 먼저 키친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키친은 항상 손이 필요한 곳이고 항상 손이 모자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턴은 이제 주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스페인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폰도 담당자랑 메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폰도에 한국인 인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첫 한국인일 줄 약간 확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인턴분이 폰도 인턴십을 했었다고 해서 그분을 이제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네덜란드에 계신데 줌으로 인사를 드리고 폰도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게 된 아주 그런 너무 좋은 꿀팁을 많이 받고 응원이나 조언도 많이 듣고 진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게 무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물론 열정 페이로 도전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마침 또 딱 제 오랜
친한 친구가 마드리드에 살고 있거든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고맙게도 친구가 저한테 친구 집에서 묵을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정말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면 요즘 유로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스페인에서 2달에 가까운 무급 인턴을 할 수 있었을지 정말 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친구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인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친에 가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는데요. 사실 레시피라던가 이런 기획들은 이미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턴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레시피 따라서 만들고 같이 테스트하면서 의견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보다가 실질적으로 레시피라던가 이런 게 픽스가 되면 준비를 하고 현장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이런 플로우로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요리고등학교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조리 과정이라던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키친에서 한다던가 이제 대충은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치만 이제 졸업하고서는 저는 프로 업장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고 계속 F&B 업계에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키친에서 이런 피지컬한 업무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스튜디오의 키친은 이제 진짜 키친이고 물론 이제 레스토랑의 키친과는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어쨌든 음식을 만드는 이제 키친이다 보니까 규모도 제 생각보다 컸었고 기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주방으로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레시피가 예를 들어서 테스트용은 뭐 한두 명 아니면은 뭐 10명 내외의 그런 테스트용 레시피에서 얼만큼 이제 몇 배를 해야 몇 명분의 뭐 예를 들어 200명분의 양을 만드는지 그런 것도 이제 레시피를 좀 가늠을 할 수 있게 됐고 만들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말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제가 아무래도 푸드 아티스트로서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폰도에서도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막 이런저런 논의를 할 때 먼저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기상 한국에서의 그런 미식 씬에 폰도가 관심이 많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여건들이 있어서 3월부터는 제가 디자인 쪽으로 조금 빠져서 키친보다는 다른 쪽 업무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막 디자인 툴을 다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폰도에서 메인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서퍼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은 정말 많이 이 서퍼클럽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약간 집들이처럼 사람들 초대해서 막 오손도손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유럽은 조금 더 이제 비즈니스화가 되어 다양한 브랜드의 서포트를 받고 여러 이제 협력 업체들과 소통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의 다이닝 씬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사를 서퍼클럽이라고 하는데 폰도의 그게 정말 메인 그들의 강점이거든요. 3월부터는 제가 그런 서퍼클럽 앞으로 이제 할 서퍼클럽에 대한 기획을 하고 현장 둘러보고 하는 과정에 제가 조금씩 제가 뭘 엄청 했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보면서 약간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스페인에 거의 뭐 2달 동안 있는 게 인생에서 많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진짜 본전을 제대로 먹자 이런 다짐을 가지고 SNS 활동도 다시 열심히 해보자 릴스를 한 11개 정도 만들었고 피드는 한 8개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나름 이제 플랜을 짜고 뭐 기획을 해가지고 인턴십 하는 와중에 열심히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했던 Everyday Bite라고 이제 매일매일 오일 파스텔 그림을 이제 그렸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제 작업에 이제 뼈대가 먹는 거를 이제 시각화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맨날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림도 이제 저 스스로도 습작들을 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꼈었고 그게 한 100일 넘게 매일매일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호주 여행도 가고 스페인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그런 게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 매일매일 그리는 거의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을 했으니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보자 해서 이제 스페인에서 색연필로 그려가지고 제가 그날 먹었던 아니면 제가 먹었던 것들에 대한 감정이나 기억을 색연필화로 그려가지고 마드리드 곳곳에 거리에다가 약간 랜덤으로 붙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파리에서 살았을 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파리의 그런 유럽 여름이 너무 찬란하고 예뻐가지고 그런 것들에 영감을 받아서 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푸드 아트에 관련되어서 작업을 한 그림들이었는데요. 무튼 이제 그런 컨셉은 파리에 있었을 때랑 동일했고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마드리드 곳곳에 제 그림을 붙였고 몇몇 분들이 진짜 실제로 그 그림을 선물처럼 찾아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되게 따뜻한 경험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릴스로 만들어가지고 인스타랑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영상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작업들이 실제로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아니면 그런 호스피탈리티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까를 우리 AI 친구들과 함께 공간 작업을 해가지고 아카이빙하는 테이블 투 월이라는 작업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2달간의 인턴을 마무리하며 느꼈던 것들 중 안 좋았던 점 원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잖아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치명적이었던 거는 언어였어요. 제가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아니 뭐 그런 건 할 수 있죠. 뭐 안녕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런 진짜 간단한 인사말들 이거 외에는 불어도 힘든데 아무튼 스페인어를 1도 못하고 영어도 사실 뭐 그냥 기세로 하지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막 원어민처럼 잘하고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업무를 하려니까 진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프랑스에서도 2년 정도 살았고 그때도 언어 때문에 진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어쨌든 2년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언어 공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많이 늘었고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많이 성장했고 근데 이제 마드리드에서 인턴은 거의 뭐 2달이 안 되는 6주간의 기간이었고 하다 보니 스페인어를 배울 짬이 정말 나지 않았고 중간중간 영어 공부는 물론 놓지 않고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치만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 베이스 스튜디오다 보니 당연하게도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알거나 아니면 진짜 스페인 사람이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아니라 뭐 거의 저 빼고 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알거나 스페인어가 모국어거나 뭐 이런 스페인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들끼리 있으면 한국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스페인어를 그들끼리는 주로 하다 보니 제가 그런 것들을 눈치껏 알아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다 영어를 잘합니다. 진짜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뭐 소통하는 데는 정말 이슈가 없었어요. 뭐 제 영어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그렇다고 일부러 저한테 막 스페인어를 하거나 이런 환경도 전혀 아니었고 다 진짜 너무 착한 친구들이었고 근데 이제 다만 제 스스로 스페인어를 하나도 모르다 보니 인턴 생활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진짜 현지 언어를 모르면 현지에서 생활하는 게 어렵구나. 당연하게도 저 정말 프랑스에서도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친구들은 괜찮은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는 영어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현장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웠다? 그치만 이거는 뭐 별로였다 이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도 스페인이잖아요. 그냥 이제 저의 개인적인 후기였고요.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다면 정말 훨씬 더 좋았겠다. 하여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진짜 프랑스에서 살았을 때 이후로 되게 간만에 느껴본 그런 좌절감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언어만큼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지금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있는 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전업 작가로 생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원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서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로가 미친 환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스페인이 프랑스보다 물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뭐 1유로짜리 방울토마토 사도 이 1유로가 한화로 계산하면 어쨌든 1,700원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보는 것도 마음 같아서는 막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어려웠다는 점,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약간 가난한 유학생 뭐 이런 컨셉으로 몇 센트 몇 센트 이렇게 막 계산하면서 그렇게 장 보고 아까 말했던 그 저의 은인인 친구가 또 식재료까지 하사해 주셔가지고 키친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스텐밀 같은 걸로 이제 점심 먹고 그 스텐밀이 남으면 뭐 싸와서 집에서도 먹고 이런 느낌으로 밥값을 많이 아끼고 그 아낀 밥값으로 대신에 이제 뭐 주말이나 쉬는 날 친구랑 가고 싶었던 곳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었죠. 계속 절절거리면서 산 건 아니고 사실 뭐 그랬는데요. 무튼 그 유로 환율과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 겹치면서 엄청 풍족하다거나 뭐 그런 생활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좋았던 점은 많죠. 일단 전 제가 살면서 스페인에 이렇게 오래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 살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렇잖아요. 약간 그래도 미운정도 많이 들고 해서 프랑스라고 하면 뭔가 정이 가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제2외국어도 영어랑 프랑스어 외에는 크게 생각도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 일을 모른다고 스페인에 어쨌든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스페인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랑 그 미식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이제 제 작업의 가장 큰 매체가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나 뭐 종류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접하는 게 진짜 저한테는 그 자체로 되게 큰 공부였고요. 정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조리법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20년에 프랑스에서 한국에 왔는데 어쨌든 6년이 지난 거잖아요. 6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제 혼자 가가지고 외국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온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스페인에서도 뭐 프랑스는 아니어도 유럽이니까 그리고 혼자 해봤으니까 금방 적응할 줄 알았는데 진짜 거의 한 달 걸렸던 것 같아요. 6주 지내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린 그런 스스로한테 좀 놀라기도 했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저는 혼자 있을 때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몰랐던 거, 생각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저한테 큰 양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 이름대로 알찬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페인에 간다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정말 평생 만날 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친구가 되고, 그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마음도 받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마음 주고받음 같은 것도 스페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나를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우연치 않게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생겨나는 그런 발견의 시간들 같은 것들이 저를 정말 더 깊게 해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아, 진짜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페인에 있으면서 느낀 점들이라고 하면요, 제 인생 좌우명 중 하나가 후회 없이 살자인데, 진짜 이번에도 좌우명대로 후회 없이 갔다 왔고, 사실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이유들과 함께 여러모로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긴 했었어요. 확실히 관광을 다녀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제가 이 인턴십을 하겠다고 메일을 주고받은 게 작년 3분기쯤이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스페인에 간다는 이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선택할 것 같고, 이번 기회로 정말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스스로도 낯선 환경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저를 조금 더 마음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면서 새로운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챌린지도 많이 해보고, 스스로 친구와도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가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안 하고 미련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고 나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그 자체로도 저를 좀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오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이 기회들이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다시 저에게 큰 기회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먹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인풋들을 제 작업으로 다시 잘 착착 버무려가지고 이제 제 작업의 아웃풋으로 보여줄 계획이기 때문에 작업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했으니까 꼭 작업 1순위로 두고 지낼 예정이고요. 6월에는 잠깐 이제 다른 워크샵 헬퍼로 외국에 나갈 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또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3월 말에 한국에 왔는데 지금이 4월 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그 독일에 이단 갤론이라는 세노그래피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행사랑 전시를 하게 돼서 그 로컬에서 이제 좀 도와줄 분을 찾더라고요. 로컬 어시스턴트를 찾길래 제가 또 거기에 냅다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이제 미팅하고 한국 와서 막 리서치하고 도와주고 같이 이제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4월이 되어버렸네요. 그 경험도 뭐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정말 또 거기서 너무너무 좋았던 경험들을 많이 쌓고, 새로운 작가님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또 인사하고,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가 이렇게 끝나서 저의 2분기는 조금 더 제 작업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도 올리고, 또 그래도 제가 나름 주기적으로 올리거든요. 사실 하나 더 이렇게 롱폼으로 올리고 싶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궁금하시다면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얘기해 보니까 저도 다시 새삼스럽네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이런 경험도 있구나 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